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한 9시간 정도 저랑 같이 CAIA 레벨 1 에틱스 같이 하게 될 임재성 CFA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에틱스, 윤리라고 과목명을 줄여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정식 과목명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건 Professional Standards and Ethics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줄여서 말할 때는 윤리, 이렇게 줄여서 말하긴 하는데요. 내용을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배워가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금융의 대체 투자의 전문가로서 지키셔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배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CAI를 공부하시면서 배우시는 여러 가지 다른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다른 과목과는 좀 달리 규정이 이렇고 규정의 전반적인 흐름도 이해하셔야 되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인 아이템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이제 짚어드릴 텐데요. 슈웨이저 교재 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페이지 보시면 과목명으로 Professional Standards and Ethics라고 되어 있고요. Exam Focus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xam Focus는 뭐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슈웨이저에서 좀 정리를 해서 적어준 내용인데 거기 Exam Focus 두 번째 줄에 보시면 Then focus is on standards 1 through 6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규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즉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스탠다드가 1번부터 6번 6개의 스탠다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6개의 스탠다드가 도대체 뭐지? 라고 보시면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그젠 포커스 단락을 아예 건너뛰셔서 웜업 되어 있고요. 웜업 밑에 보시면 1. Professionalism 2. Integrity of the capital markets 3. Duties to clients 4. Duties to employers 5. Investment analysis, recommendations and actions 6. Conflict of interest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6개가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앞으로 9시간 동안 배우셔야 될 내용의 전부이고요. 이게 6개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이 6개의 스탠다드는 하나의 스탠다드마다 세부 규정을 뭐 2개에서 4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총 20개의 세부 6개의 스탠다드에 총 20개의 세부 규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앞으로 들어갈 때 잠깐 어떻게 생겼는지 맛만 보고 가면요. 1페이지 밑에 보시면 프로페셔널리즘 1번 스탠다드에 A번 되어 있는 게 이 세부 규정인 거고요. 그 다음 장 2페이지 넘기시면 잠깐만 갔다 돌아올게요. B,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C, D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크게 되어 있고 2번 스탠다드에 A, B 3번 스탠다드에 A, B, C, D, E 이런 식으로 쭉 돼서 4페이지까지 가시면 6번 스탠다드의 ABC 조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20개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이 규정들이 뭘 말하는 건지 이 규정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페이지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배워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전반적인 이 규정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1번 스탠다드부터 차근차근 진도는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탠다드가 6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려면 이 6개의 스탠다드와 이 20개의 세부 조항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과목이 아니라 암기를 잘 하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게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아셔야 외우기가 좋기 때문에 요거를 외우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AI가 이걸 어떠한 컨셉으로 만들었는지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교재를 보다 보면 CAIA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고 가끔은 CFA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CAI에서 이 윤리 규정에 대해서는 CFA에서 쓰고 있는 윤리 규정을 빌려다가 차용해서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원래는 CFA에서 7개 스탠다드로 구성된 윤리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CAI랑 관련된 거 6개만 뽑아서 지금 가져다 쓰고 있어서 뭐 가끔 문제나 본문에 보면 CFA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CAI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여러분들에 대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금융, 대체투자의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지불받는, 보수를 지불받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혼자 개인으로서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통상의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고용주가 있는 겁니다. 그냥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차분히 듣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랑 규정이랑 연결시켜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냥 지금은 들으시면서 이해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와 프로페셔널 그리고 인플로이어들로 구성된 이 전체 들이 결국은 캐피탈 마켓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CAI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가 전문가로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니? 그러면 네가 프로페셔널로 지켜야 될 것들, 네가 전문가니까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보시면 6개의 규정을 조금 도식화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가 프로페셔널리즘. 잠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4개의 세부 규정으로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한테 지켜야 할 의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한테 지켜야 될 의무들에 대해서 지금 3번 스탠다드에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인플로이어한테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번 인플로이어한테 지켜야 될 의무들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무엇을 제대로 해야 CAI로서 제대로 행동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이 캐피탈 마켓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CAI의 접근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원활히 일어나야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잘 받고 더 융성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캐피탈 마켓이 잘 돼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나의 고객, 나의 인플로이어만 생각하다 보면 캐피탈 마켓에 해가 가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캐피탈 마켓, 시장 전반에 위해가 가는 일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깔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즉 캐피탈 마켓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정하는 걸 정리를 해놨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프로페셔널 다음 가장 중요한 2번으로 지금 마켓 규정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들에 대한 스탠다드가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5번이랑 6번 규정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 서비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서비스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클라이언트들한테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를 제공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에 대한 어널리시스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레커멘데이션을 하는 직종도 있고요. 뭐 리서치 애널리스트 또는 어드바이저 등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액션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트레이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 어널리시스랑 레커멘데이션 액션을 잘 해서 좋은 오퍼튜니티를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의 죄송해요. 퀄리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게 5번입니다. 즉, Investment Analysis, Recommendation and Actions.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 이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와 인플로이한테 제공이 되는 거고요. 뭐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정,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규정들을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번 Conflict of Interest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고객을 위하다 보면 가끔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고객에게 해가 가는 행동이 될 수 있고, 또는 나의 고객과 나의 회사만 생각하다 보면 시장 전반에 뭔가 나쁜 일이 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자체를 conflict of interest, 즉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나한테 이익이 가는 건 클라이언트한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6번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황 구조를 뭐 가정하고 이 6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조는 가급적이면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다 보면 뭐 이게 3번인지 4번인지를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이 규정이라는 게 이게 당연히 이해는 이게 배경이 어떻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기가 꼭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암기라는 건 제가 여기 그냥 전반적인 내용만 짚어드렸는데 저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더라도 구체적인 토픽들이 존재합니다. 그 토픽들이 나왔을 때 CAI 이 규정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규정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뭐 이 규정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하죠. 뭐 배경, 뭐 당연 뭐 이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러분들은 학원에 갔는데 학원 강사가 앞에 있는 학생의 볼펜을 빌렸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그 볼펜을 돌려주지 않고 아무 말이 없다. 강사는 도둑질을 한 것인가? 뭐 yes, no, 노면 왜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뭐 yes, 빌려서 돌려주지 않은 건 도둑질이다. no, 볼펜은 1,000원 이하이므로 도둑질이 아니다. no, 강사는 볼펜을 돌려줄 의향이 있었으므로 도둑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만 그냥 이해하셔서는 구체적인 포인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적용하시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험을 푸실 때 거기서부터 막 추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거는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어. 막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추론들을 막 거치시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윤리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또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다시 정리드리지만 구체적인 포인트들을 잘 암기하셔야 된다. 요거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 규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 나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펴시면 페이지 1페이지부터 쭉 해서 전체적인 규정들에 대해서 쫙 기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페이지 5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5페이지 가보시면 1번 프로페셔널리즘.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스탠다드고요. 1번에 A, knowledge of the law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규정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집이면 규정을 정확하게 표현해놓은 원문이 있는 거거든요.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게 규정 원문입니다. 그래서 members and candidate. members and candidate이라는 표현은 CAI 협회에 가입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members는 이건 가입하려고 시험 보는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캔디데이트이 뭘 의미하는 건가 라는 것 때문에 가끔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렸고 거기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포함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Members candidate must understand and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 이게 뭐냐면 understand하고 comply all. 그러니까 법규나 규정을 다 잘 지켜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쭉 읽으시고 한 4번째 줄 가보시면 members candidate must comply with the most strict law, rules or regulation. 요거는 밑줄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줄에 must not knowingly participate or assist in and must dissociate from any violation of such law. 자, 이게 규정이고 방금 읽어드린 포인트 가장 엄격한 법규를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참여하거나 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포인트로 들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 간단한 포인트, understand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건 법규라는 것이 계속 바뀌고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하시고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모든 법은 아니고요. 프로페셔널 액티비티 관련된 거, 업무 관련한 한 법규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법을 알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가 여러분 페이를 제공하는 원인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 돈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길 바라고 그 전문적인 지식 안에는 이러한 법규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understand라는 건 항상 관련 법규는 다 잘 공부하셔서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 이 토픽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요거는 간단한 거였고요. 하나가 이게 뭐냐면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 글로벌한 이제 뭐 협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출장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이에요. 그러면 미국과 베트남의 투자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은 매우 상당히 다를 거예요. 단순히 다를 뿐, 그래서 뭐 어떤 A라는 항목을 보면 얘가 더 스트릭트할 수 있고요. 얘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또 B라는 항목을 보면 여기가 weak할 수 있고요. 여기가 strong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된 법규 중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일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네가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엄격한 나라법을 지키라는 거고요. 즉 여러분의 행동이 어느 나라 법규에 비춰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것 때문에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엄격한 걸 따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 패턴은 주인공이 뭐 해외에 나갔어요. 근데 그 나라는 뭐 개발도상국이어서 아니면 금융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법규가 미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럴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글로 번역할 때 법규 뭐 이 정도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knowledge of the law에서 말하는 게 정확하게 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각종 규제, 규정을 의미하는 거고 이 규정 이라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CAI의 멤버잖아요. CAI의 윤리 규정, 지금 배우고 있는 Professional Standards 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액티비티를 할 때
법규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때 현지에 있는 법과 레귤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챙기면서 동시에 지금 배우고 있는 코드 앤 스탠다드. 여기서 코드라는 건 스탠다드의 기본적인 정신을 간략하게 정리한 6가지 정도 되는 항목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잘 함축적으로 목적 지향적으로 풀어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큰 틀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요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most strict한 룰을 지켜셔야 되는데, 그 most strict한 거는 살고 있는 나라, 일하고 있는 나라 법규 더하기 지금 배우고 있는 코드 앤 스탠다드까지 중에 가장 엄격한 걸 지키셔야 됩니다. 이따가 문제 풀면서 이런 게 하나 나올 거거든요. 하나 그때 살짝 살펴볼게요. 그래서 most strict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understand는 comply 하고 나는 잘 지켰어요. 자,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comply 했고요. 이거 해서 다 지켰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켜야 되는 뭔가 중에 위배되는 걸 하고 있어요. 그걸 violate. 옆자리 일하고 있는 사람이 violation을 한 걸 발견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까 밑줄 친 must not knowingly participate or assist in and must dissociate예요. 무슨 얘기냐면 violation인 걸 알았어요. violation 알기 전까지 같은 팀원으로서 뭔가 프로젝트 이 건과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violation이 그 프로젝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같이 일하는 걸 거부하셔야 됩니다. dissociate. 관계를 단절하는 거고요. 관계를 단절한다기보다는 그 프로젝트에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assist in, participate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면 do not knowingly participate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냥 no action은 안 돼요, 여러분들. 수수방관은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옆에서 violation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정신이 깔려 있는 거고, 그러면 이 violation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된다.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잠깐 기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슈퍼바이저나 컴플라이어 오피서를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리포트하고 해결책, 솔루션을 구해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실 수도 있는데요. 뒤에 가보시면 슈퍼바이저로서의 의무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걸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하면 슈퍼바이저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이 코드 앤 스탠다드를 준수하기 위해서 이 바이올레이션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를 것 같은 게 또는 왜냐하면 여기서 바이올레이션 예제 같은 걸로 많이 나오는 게 뭐 관계당국에 뭔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가 위조됐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라던가 옆 사람이 위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던가 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오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report to the authority, government, 관계당국에 신고한다.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아까 여기서 살짝 연결시켜서 설명드리면 뭐냐면요. 이게 violation이고 그러니까 violation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코드 앤 스탠다드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코드 앤 스탠다드 정확하게 이게 violation인지 저지해 줄 수 있는 변호사적 역량을 가진 사람은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저지해 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걸 맡기고 그게 슈퍼바이저 또는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회사의 법무팀 같은 경우가 될 거고 그 사람들이 이것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뒤에 대응책을 세운다라는 게 정확한 프로세스입니다. 그 대응책 중에는 어쩌면 report to the authority in government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인 다른 해결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발견한 순간 바로 report to the authority는 통상 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로 가보시면 파란색 박스 밑에 가이던스, 스탠다드 vs local law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름 이 슈웨이저도 뭔가 이 하나의 세부 규정 안에서 토픽을 뽑으려고 이렇게 가이던스를 한 거긴 한데 조금 시험이랑은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뽑아드린 이런 토픽 단위로 외우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이던스에 보면 member must know the law or regulation relating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그러니까 법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고요.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adhere to the most strict rules and requirements. 그러니까 rules and requirements라는 표현으로 여러 개를 계속 이제 단어를 쓰는 이유는 꼭 법만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협회에 가입하셨으면 지금 CFA나 CAI 협회처럼 협회에 가입하셨으면 또는 무슨 라이센스 소지자이면 라이센스가 지켜야 되는 규정 이런 것도 다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로 안에 보시면 Law or CFA Institute Standards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CAI가 차용해서 쓰는 거랑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지금 코드 앤 스탠다드 또는 Law Regulation 요거 중에 가장 엄격한 거 지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 번째 단락, 가이던스 두 번째 걸로 오시면 members should dissociate or separate themselves from any ongoing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 줄에 illegal or unethical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더 이상 참여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재밌는 포인트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even if 어쩌고저쩌고 it involves leaving an employer 회사를 그만두는 것까지 고려해 볼 수도 있을걸? 그러니까 여기서 dissociate하고 떨어진다라는 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까지도 생각한 광범위한 컨셉이다. an extreme cas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회사를 떠나야 된다를 고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he must approach his supervisor or compliance department.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authority 하나 이런 데 가는 거 아니고요. supervisor한테 approach 해서 리포트하고 상황을 알리고 해결책을 구해야 합니다. 또는 compliance department에 가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서 6페이지 보시면요. There is no requirement. 그러니까 6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블릿에 보시면 There is no requirement under the standards to report violations to governmental authorities, but this may be advisable in some circumstances.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들과 솔루션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때는 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example 나와 있거든요. example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시게 될 거랑 비슷한 형태이고 시험 문제의 일반적인 패턴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주인공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그 행위들 중에 뭔가 규정의 바이올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주된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문장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의 행동이 나중에는 이 6개를 다 배우시고 나서 이 6개 중에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있는가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순서대로 지금 조금 예제를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의 example 3번 먼저 풀어볼게요. 주인공은 로라 제임슨 나오고요. US citizen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라는 거고 뭐 investment advisor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상황이 돼서 works in a country where investment managers are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IPO.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나라 명칭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 프레임에서 미국 사람이에요. 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인데요. 일하고 있는 나라는 a country. 정확하게 나라명은 나오지 않았는데 문제는 IPO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기 example은 퀘스천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의 경우 이 상황에서 이 주인공이 IPO에 참여했다. 질문은 그럼 주인공은 코드 앤 스탠다드의 바이올레이션이냐? 라고 묻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 거고 요건 예제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뒤에 코멘트를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있는 거고요. 잠깐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뒤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니라 그랬는데 어떤 나라에선 IPO를 참여하는 게 금지되어 있대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면 코드 앤 스탠다드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은 배우시게 될 텐데 IPO에 참여 가능은 해요. 단 지금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때 여러 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IPO엔 참여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금융 계좌를 가지고 금융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뒤에 가보시면 원천적으로 CIA 멤버가 금융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활동에 하나 IPO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뒤에 가서 oversubscribed IPO라고 해서 청약률이 1대1이 넘어가는 뭔가 핫한
청약에는 참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 나중에 뭐 클라이언트 쪽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 아무튼 세모예요. 실은 미국 법에서는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X. 그렇다면 가장 스트릭트한 X.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나오도록 일단은 이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멘트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중간쯤에 보면 She must not participate in any IPO. 참여하면 안 된다. 왜? 뭐 코드 앤 스탠다드에서는 뭐 상황 따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일하고 있는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 뭐 스트릭트한 거 골라서 안 할 거예요. 하시면 되고요. example 1번 가볼게요. 마이클 앨런이 있고요. works for a brokerage firm. 증권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responsible for underwriting of a security. 증권 인수 담당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를 뭔가 도와주고 있어요. A company official gives Alan information. 이 문장이 중요해요. indicating that the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인데 Alan filed with the regulator overstated the issuer's earning.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he issuer, 그러니까 security를 발행한 사람이 issuer인 거고 issuer은 그냥 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앨런은 증권회사 다니는 거고요. 증권회사가 어떤 회사의 security 언더라이팅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걸 할 때 재무제표나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뭔가 자료를 받아보니 앨런이 filed, 신고했던 재무제표의 이익이 과대계상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거나 violation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lan seeks the advice of the brokerage firm's general counsel. general counsel이 그냥 뭔가 이름과 달리 법무자문위원이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법무팀에 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Who states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regulator to prove that Alan has been involved in any wrongdoing. 이 무슨 얘기냐면 결말이 좀 허무한데 법무팀에 갔더니 감독 정부에서 그거 찾아내기 힘들 거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슈퍼바이저한테 찾아가야 되고 컴플라이언스 오피서한테 찾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바이올레이션의 위험성을 감지했을 때 이 실제로 이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일어난 바이올레이션을 픽스하거나 레미디하거나 하는 행위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인데 법무팀에서 괜찮으니까 그냥 가자 라고 했어요. 이럴 때 아까 뭐 노 액션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participate. do not participate 하고 dissociate. 일단 잠깐 스톱하고 멀리 떨어져야 돼요. 이 일로부터. 그래서 지금 코멘트에 보시면 코멘트 한 세 번째 줄에 보면 Alan should report this situation to his supervisor, seek an independent legal opinion, and determine whether the regulator should be notified of the error. 무슨 얘기냐면 제너럴 카운슬한테 갔으니까 얘는 안 되겠네. 일단 슈퍼바이저한테 한번 다시 가볼까? 얘네가 안 되니 인디펜던트 레gal 오피니언을 받아볼까?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얘네랑 결론을 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determine whether the regulator, 즉 관계당국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 사람들이랑 논의해서 결정해봐야지, 이런 내용이니까 이거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헷갈리기 쉬워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걸 답으로 고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무조건 슈퍼바이저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정도를 고르시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A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1-B부터 설명 이어서 하겠습니다.